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금인데요. 82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82쪽에 강경의 소금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81쪽을 먼저 보죠. 81쪽에 소금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일단 1934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1934년작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소금은 일종의 간도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여성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여성 소설. 여성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도의 이주민의 고난사죠. 간도 이주민의 고난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민지의 궁핍 상황이죠. 식민지 궁핍 상황이 여성에게 가하는 그런 고통이 있겠죠. 그럼 고통의 사실적 형상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것이고, 또는 이제 여기 보면 이 간도라는 작품은 상당히 여성이 의존적이죠. 의존적이고 수동적이죠. 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이죠. 그다음에 어머니죠. 나중에는 뭡니까? 계급의식의 각성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계급의식을 깨달아가는 과정. 일종의 작가도 여성이고 그래서 여성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성의 정체성, 여성의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여성적 글쓰기로서의 소설, 글쓰기로서의 소설이다. 일단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who am I죠. 나는 누구인가. 자, 이걸 다루는 게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왔죠. 강경애는 그리고 이제 나이로 하면 38세 정도에 사망했어요. 38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박하성과 더불어 밑에 있죠. 프로문학. 이 프로문학이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말해요. 프롤레타리아 문학. 그래서 이 프로문학 진영의 수준 있는 여성 작가였고요. 카프는 이제 한국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을 줄여서 이제 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프라는 것은 한국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이죠. 그걸 이제 줄여서 카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프와 관련을 맺지 않으면서도 식민지적인 갈등, 모순에서 계급 문제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30년대 간도 체험을 이야기했고 30년대 초반에 농촌과 도시 생활을 배경으로 계급 문제, 여성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소금은 강경애가 29살에 썼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금이라는 작품이 상당히 긴데 여기서는 전략이라고 나왔죠. 82쪽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품들은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이걸 제가 뭐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작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것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품을 읽는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90페이지를 보세요. 90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에. 자, 90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딸의 목소리도 이젠 들리지 않고 딸이 들을세라 조심하던 신음소리도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는 응 하면서 몸부림쳤다. 머리로 벽을 쾅쾅 받다가도 시원하지 않아서 손으로 머리를 감아쥐고 오짝오짝 뜯었다. 봉여미는 어머니를 흔들다가 그만 흑흑하고 울었다. 어머니는 봉여미를 밀치며 응응하고 힘을 썼다. 한참 후에 으악하는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봉여미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붙으며 애기 하고 부르짖었다. 어머니는 얼른 아기를 더듬어 그의 목을 꼭 지려 하였다. 그 순간 두 눈이 화끈 달아
달며 파란 불꽃이 쌍으로 내달았다. 그리고 전신을 통해 짜르르 흐르는 모성애. 자, 여기까지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따르부터 쭉 내려가서 모성애까지. 자, 이 부분이죠. 자, 결국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해산의 고통과 비극적 현실.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맹목적, 그러니까 맹목적 모성애, 그냥 모성애가 아니라,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이제 해산할 때의 어떤 그 심정을 정말 여성 작가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부분, 정말 그 명작이죠. 그게 92쪽을 펴보세요. 92쪽을 펴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거기 마지막 단락 있죠. 92쪽의 마지막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92쪽의 마지막 단락에 다섯째 줄부터 볼게요. 다섯째 줄. 거기 보면 김이 어린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을 거예요. 김이 어린. 자, 거기서부터 볼게요. 김이 어린 미역국이 눈앞에 자꾸 어른거려 보인다. 따라서 배는 점점 더 고파왔다. 이제 몇 시간만 더 이 모양으로 굶었다가는 그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이러한 생각에 겁이 펄쩍 났다. 무엇을 좀 먹어야 할 터인데 그는 눈을 뜨고 사면을 둘러보았다. 아직도 헛간은 컴컴하다. 컴컴한 저편 구석으로 약간씩 보이는 팥불이. 그는 어제 저녁에 주인 옆에 내가 오늘 장에다 팔을 헛간으로 옮겨 쌓던 생각을 하며 옳다 아무개라도 좀 먹으면 정신이 들겠지 하고 얼른 몸을 숫고 팥뿌리를 뽑았다. 그러나 주인이 나온 듯하여 그는 몇 번이나 뽑은 팔을 입에 대다가도 감추곤 하였다. 마침내 그는 팔을 입속에 넣었다. 그리고 우쩍 씹었다. 그때 이가 시큼하며 딱 맞질린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벌린 채 한참이나 벌리고 있었다. 해산을 했는데 미역국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파를 먹는 그런 장면인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97쪽을 보면 97쪽으로 이제 가면 중략, 유모일부, 어머니의 마음, 밀수입 이렇게 나올 거예요. 97쪽. 자, 결국은 두 딸이 죽게 되죠. 그래서 두 딸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죽음에 대한 자책감. 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한 모성애죠. 그런 것과 강한 모성.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장면이니까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02쪽으로 넘어가면 102쪽으로 넘겨보세요. 102쪽의 두 번째 단락. 거기 보면 여러분 당신네들이 왜 이 밤중에 단잠을 못 자고 이 소금찜을 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자, 이게 결국 뭐예요? 결국 이제 소금이라는 것을 그 밀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것을 또 써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읽어보면 상당히 여성적인 어떤 그 힘듦 상태 이런 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상당히 어때요? 반어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5쪽에 쓰세요. 자, 그래서 소금은 있으나 가족이 없죠. 가족이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철저한 결핍의 상태죠. 그리고 소금은 모성, 어머니와 관련돼 있고 모성은 생명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의존적 모성에서 계급적 자각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일종의 간도 이주의 어떤 그 현실, 여성적인 체험 이런 것을 잘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성의 의식을 극대화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그런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그런 강력하고 맹목적인 모성, 강력하고 맹목적인 모성, 생명의지
이제 밀수입으로 가는 거죠. 지입니다, 지. 이게 밀수입으로 간다는 거죠.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강의는 올려드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자세한 이야기 한다기보다는 큰 틀만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고 이제 여기 강정희 소금은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1번. 이 봉염 어머니죠. 이건 82쪽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2쪽을 보고 있어요. 82쪽. 보면 자 1번 문제가 뭐냐면 봉염 어머니는 간도에 왔죠. 이것이 없어. 운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8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82페이지요. 거기 이제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봉염 어머니는 간도에 온 후에 이것이 없어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소금이죠. 이 제목 자체가 소금이기 때문에. 2번. 팡둥의 어머니. 팡둥은 봉염 어머니를 왜 내쫓았는가? 자,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제 봉식이가 공산당 원으로 처형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후환이 미칠까 두려워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봉이를 낳은 봉염 어머니죠. 이는 헛간에서 무엇으로 굶주림을 달래는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파죠, 파.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제는, 봉염의 어머니가 봉염과 봉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당연히 유모죠. 자, 다섯 번째, 봉염 어머니가 가족이 모두 죽은 후 최종적으로 선택한 일. 이게 뭐겠습니까? 소금 밀수입이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나오는 다섯 문제는 꼭 여러분이 각 장에서 나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이 쭉쭉 읽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제 이 주인공과 관련돼서 이제 팡둥이 나오죠. 팡둥. 이게 집주인이죠. 방의 동쪽. 주인이라는 뜻도 팡둥이라는 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 내용들은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장의 내용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4장의 내용을 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장도 같이 볼게요. 아내라는 작품인데, 김유정의 아내입니다. 거기 페이지로 따지면 그 111쪽이죠. 그래서 1930년대 소설이고, 그다음에 민족주의적, 저항적인 문화. 그렇죠? 그런 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김유정은 되게 그 소설이 다양한 소재죠.
주제와 특징의 소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 작품들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자, 거기 그래서 이제 한 30여 편의 작품이 있고, 여러분 김정 문학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순천에 가면. 자, 여기도 보시고 레일바이크 타시고 하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김유정을 보면, 김유정 웃음과 해악의 미를 통해 식민지 현실을 그린 1930년대 대표 작가고, 가족의 불화와 가난, 병고에 시달리면서 남다른 문학 열정으로 2년 동안 이제 썼어요. 그 김유정의 30편이 다 언제 썼냐? 2년 동안밖에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대작을 남겼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내라는 작품이 이제 112쪽이 나왔는데, 그리고 아내는 집안의 해란 뜻이에요. 분석을 해도. 그래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아내, 여기서 이제 이 작품에서는 아내의 쓸모는 뭐냐? 생계 수단이 될 자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내의 쓸모, 아들 낳기.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런 그 토속어, 비속어 이런 것들 생동감 있게 쓰이죠. 여기 보면 김유정의 작품은 대부분이 토속어, 비속어, 생동감 있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 쭉 됩니다. 여기 이제 그 113쪽부터 또 시작해서 쭉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좀 하나하나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116쪽을 보세요. 116쪽. 116쪽을 보면 이리와 자빠져 자 이렇게 나왔죠. 곤두어 너나 자빠져 자렴 하고 년이 독이 올라서 돌아나도 안 보고 빗센다. 이때 24번에 나오죠. 끌리면서도 겉으로 하지 않는다. 많은 한 서너 번 나오려고 권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내 옆으로 스르르 기어들게 된다. 그리고 눈물 흐르는 장반을 벙긋이 흘겨보는 것 아니냐 하니까 연으로 보면 두들겨 맞고 빗새는 못. 이게 이제 안 그런 척하는 못이에요. 빗새는 그런 척하는 뜻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 밥 먹는 거하고 관련 있는 게 나오죠. 거기 118쪽에 보면 위에서 한 10줄 정도에 보면 똘똘이는 4살짜리 어린애니까 한번 보시기. 나는 지의 아버지니까 한 사발에다 또 반 사발을 더 먹고 그런데 너는 유독히 2사발을 먹지 않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는 아내 이야기예요. 써놓으세요. 118쪽 밥을 많이 먹는 아내 이야기죠.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상당히 좀 재미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 127쪽.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들의 윤리, 우처와 우부. 그러니까 어리석은 남편과 어리석은 아내죠. 아내 팔기 모티프라고 나왔죠. 127쪽.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예요? 아내를 미천으로 해서. 돈을 벌려는 한심한 남편들. 남편. 자, 글쎄요. 돈을 벌려는 그런 그 한심한 남편이죠. 아내를 미천으로 삼아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과라고 쓰세요. 남편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이야기.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뒤에 뭐 나오는 것들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 작품에서는 이제 이런 믿을 수 없는 화자인 남편에 대해서 약간 정서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문제입니다. 112쪽. 자, 1번 보면 나는 아내가 큰 소리를 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아내가 큰 소리. 이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있겠죠. 아내가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는 이유. 이런 거. 하여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똘똘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 아내가 큰 소리를 치게 된 이유. 아내가 거의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이 두 번째는 무엇으로 벌이라는 거. 무엇으로 벌이. 이런다면 나무장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2번은 나무장수. 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아내가 새롭게 해보자고 하는 다른 일. 아내가 질병이라는 거. 아내가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는 술과 몸을 같이 이제 파는 약간 겸업형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하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 아내는 신식 참가. 어디에서 배우는가.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야학에서. 그럼 5번째는 아내에게 술 장사 시키는 걸 포기.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바라게 되는 일, 이게 또 뭐예요? 자식 낳는 일이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서 책의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내용이든 쉬운 내용도 있는데 뭐 너무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해서 제가 4장과 5장을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들 토대로 해서 직접 한번 책도 읽어보시고 공부는 여러분 이제 스스로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6분이니까요. 제가 한 35분, 36분 정도에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궁금하신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그때 이제 저에게 질문을 좀 하시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